자, 1강에 이어서 2강 우리 색채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색채 디자인은요, 색채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디자인 플러스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플러스 사상, 이게 뭐냐면요, 이 플러스 뒤에 뭔가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개념이 뭐냐를 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국 디자인 플러스 사상, 이거는 이제 조용우 선생님이 만든 사상이에요. 디자인 플러스 사상, 이게 뭔지는 이제 여러분 강의 다 듣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이 통하면 우리는 서로 뭐예요? 이제 동지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색채 디자인, 반대로는 디자인, 색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디자인 뒤에다 색채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자인이 무엇이냐? 자, 원래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디자인 행위의 많은 그 디자인의 영역 중에 어떤 부분, 신미성, 뭔가를 보기 좋게 만들고 스타일을 만드는 그것만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가 뭐냐? 계획하다, 설계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디자인 행위 자체는 계획과 설계라는 행위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행위를 이전부터 해왔다. 그럼 디자인한 말은 최근에 생긴 것이다. 최근 하면 이제 근대와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센이요. 그전에는 데시그라네, 데생이란 말이 어원이 돼서 현재의 디자인이 됐다. 그럼 계획하고 설계하는 말은 바로 미래의 뭔가를 목표하는데 누구의 목표? 인간이 목표하는 것이다. 무엇 하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디자인이다. 그러면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디자이너가 됐다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지만 나에서 남으로 생각을 바꿔가고 나도 인간이니까 사랑해야 되겠지만 보다 좀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자격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사실은 디자이너의 시작입니다. 인간은요, 지위와 또 사람마다의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또 우리 사회는 또 장애인도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니까 존엄하지 않고 누구? 대통령이니까 존엄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라면 인간은 다 어떻다? 존엄하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누구 닮았습니까? 엄마 닮았습니까? 아빠 닮았습니까? 그래, 아빠 닮은 사람도 있고 엄마 닮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거울을 보다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버지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나랑 닮았냐? 그 아버지의 유전자거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를 또 보면 저랑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가보면 나의 직계 우리 조상님은 나랑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또 더 올라가서 고려시대, 삼국시대에서 고조선, 그래서 뭐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된 어떤 시점까지 쭉 가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생명은 뭐 길어야 100년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유전 정보는 사실 어때요? 고조선 시대의 직계 조상님의 유전자와 내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겨우 뭐 40년 이렇게 좀 넘게 살았지만 사실 내 안에 유전 정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존재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를 누군가 죽이면 그 긴 역사를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고조선 시대에 똥 받는 요강이 발견되면 가치를 가지 안 가져요? 갖잖아요. 지금의 요강 가치 가져요? 똥 받는 건데 안 받죠. 고조선 시대의 그 가치 없는 요강도 가치가 있다는데 그 고조선 그 태초의 어떤 그 유전 정보가 내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무조건 가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유전 정보가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또 전쟁도 많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든 거잖아. 이런 가치 있는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미달하다고 해서 걔는 가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편견들은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디자이너가 되려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사랑하는 것부터, 인간을 사랑하는 것부터 디자인은 시작입니다. 사랑이 디자인의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와. 그럼 뭘 해주지? 아이디어 내잖아요. 뭐 해주지? 생일이 다가오는 건 계획이고 뭐 해주지? 그죠? 근데 죽여버리고 싶은 애가 있어요. 뭘 해주지가 아니죠. 해줄 생각도 안 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 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그 다음에 어때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홍익 인간의 정신. 우리나라 그런 거죠. 제가 진화론, 창조론 얘기했었죠, 그죠? 저는 진화적인 부분의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이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화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배요. 그러면 저한테 반박해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이잖아요. 과거에 이랬을 것이라는 하나의 학설이고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상님이 사실 여러분한테 그래요. 니네 조상님은 쌍놈, 노비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너네 조상님은 왕족, 장군, 막 영의정, 좌의정, 고위직에 막 이런 귀족 집안이었어. 그러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조상님을 원숭이라고 합니까? 예? 원숭이 새끼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그게 100% 맞다면 할 말 없어요. 조금이라도 오류가 없고 오류가 없는 사실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젠 신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믿음이죠. 믿음은요, 상당히 어때요? 논리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잖아.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고 믿는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아니라고 믿는 나도 믿는 거죠. 그럼 믿는 여러분은 원숭이 새끼가 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사람, 우리의 시조는 당군. 당군의 아버지는 환웅.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죠. 저는 하늘의 자식입니다. 이게 멋집니까? 아니면 원숭이 새끼가 멋집니까? 예?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서 진화론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우리 인간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싸워도 의미 없어. 우리가 진화론이 틀리다 맞다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예. 여하튼 인간을 위한 모든 행위다. 자, 그래서 계획하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목표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자, 계획을 위한 미리 준비하는 것은 기획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획에 따른 말로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한다. 자, 좋은 기획자가 되려면 예전처럼 그냥 대충 여행 갈 때 대충 준비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조건도 고려하고 그다음 변수도 고려해야 된다. 변수를 문제라 그러죠. 여행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의 문제, 하나의 변수를 놓치면 그 여행은 엉망이 됩니다. 뭘까요? 바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날씨예요. 다 준비했는데 완벽해, 퍼펙트해 했는데 갔는데 태풍이 오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변수 요걸 잘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조건과 변수들을 관찰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디자이너예요. 이 세상은 당연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똑같은 사과를 보고 일반인들은 그걸 맛있겠다고 먹는 반면에 뉴턴은 그 사과를 통해서 뭘 해요? 문제를 인식하잖아요. 당연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두 눈이 당연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시각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뭐예요?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를 위해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 인자를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둘이 기대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상당히 서로에게 연결된 서로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유기적이라고 해요. 사회는 유기적 관계예요. 내 자식만 잘 키워야지 하고 잘 키웠더니 남의 자식이 불량하게 자라서 내 자식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연결 고리의 문제와 조건들을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문제인식. 야, 다 준비 안 됐어. 날씨 봐야지. 라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자이너예요. 자, 그래서 디자인 경영 얘기했었죠.
경영을 할 때 그 기획팀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외국어 능력도 탁월해서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뭐냐면 자, 그 디자인 경영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마트에서 뭘 했습니까? 이마트에서 통 큰 피자를 했죠.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마트의 최고 경영자가 이제 했겠죠. 야, 우리도 뭔가 해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팀에서 한 게 뭐예요? 통 큰 치킨이었죠. 자, 사실 피자에 비해서 치킨이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또 상당히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소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망했어요.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또 모든 사업 계획을 접었단 말이죠. 그럼 이마트와 롯데마트 똑같은 그 계획이었는데 왜 롯데마트는 망했느냐? 바로 하나의 변수를 놓친 거예요. 뭐냐? 피자에 비해서 치킨이 영세 일반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사업 그의 어떤 빈도수가 피자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가격 충격을 줘버리면 서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기업이, 사악한 대기업이 말이야, 서민들의 이러한 사업까지 다 헤쳐먹는다 이래가지고 롯데마트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바로 그것은 뭐의 실패입니까? 기획의 실패죠. 기획팀 안에 어떤 한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닭을 튀겨가지고 영세한 그냥 동네 닭집을 키워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어떨까요? 그 친구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실제 모임, 이제 아이디어 회의 자체를 할 때, 기획 회의라고 그러죠? 아이디어 회의 할 때 모여가지고, 저기 통콘 치킨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자리에서는 상당히 어때요? 그럴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 타당한 논리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피자와 치킨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가져와서 보시다시피 피자에 비해서 치킨이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격 충격을 줄 경우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난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 회의에 한 사람만 그 문제 인식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바로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디자이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디자이너적인 기획행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잘하고, 자, 날씨도 이제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럼 다음 기획할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야, 그때 날씨 때문에 이랬는데? 라고 바로 그 문제,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제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까지도 문제 인식을 하고 배려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아주 기름기 있는 튀김이 아주 행복이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니즈죠.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구죠. 욕망이 아니라 욕구, 니즈죠. 그래서 이 니즈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획행위를 할 때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뭔가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이것은 행위적인, 기능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많은 부분 기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경영, 그럼 뭘까요? 경영할 때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돈만 벌려고 뭐 하지 말아라. 돈만 벌려고 계획하지 말아라. 이제 인간을 잘 알고 그 인간들을 배려해서 너희들도 돈 많이 벌고 대신 돈 벌면서도 인간의 삶조차도 올리라. 그러니까 윈윈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지고 빨리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한 것은 맞아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 현대는 우리나라 많이 이제 발달했고 발전했잖아요. 이제는 조화를 이루어나가고 균형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화와 균형, 그게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뭐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죠.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변수가 있고 오류가 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이며 정답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이고 조화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다수가 소수를, 야, 너네 민주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건데, 그럼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죠. 다수의 의견을 선택했으니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소수들을 막 무시하고, 소수들을 너희들은 이제 졌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의 각각 영역마다의 역할이 필요한 게 바로 디자인 플러스 사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이니까 뭐예요? 이제 디자이너들이 경영, 바로 그 기획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하는 행위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논리적인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고, 거기에 플러스 감성적인 부분들, 또 논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바로 디자인 경영이에요. 그럼 디자인 정책이 뭐예요? 바로 국가의 정책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옛날에 행정 관련한 전문가들, 또 이건 경영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책 안에 디자이너들이 들어가서 디자이너적인 뭐예요? 기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선생, 디자인 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의사와 디자인 의사는 뭐가 다르는 거예요? 디자인 의사는 보다 더 누구를? 환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나와 남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나 중심일 수밖에 없죠. 왜? 이 세상 아무리 화려하고 이 나라가 어쨌니 저쨌니 해도 내가 없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의 생존, 내의 안전이 사실 중요하지만 결국 나와 남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이해해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해 나가고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뭐다? 디자인이고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요것만 이해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야 이번에 우리 여행 가는 거 네가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 뭐예요?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좀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번에 우리 여행 갈 때 재밌게 노는 거 준비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까? 아이디어 내봐. 아이디어 내. 이렇게 얘기하겠죠. 좀 더 배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기획 좀 해봐. 기획.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더 배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번에 우리 여행 가는 거 좀 너가 디자인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디자인 좀 해봐. 이건 뭐 해보라는 겁니까? 기획행위 해봐라는 뜻이고요. 자, 기능적 행위는 뭘까요?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은 상상하고 생각만 하면 디자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죠. 형태는 있는 형태, 보이지 않는 형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화가 되고 현실화가 돼야 그게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디자인의 완성. 그래서 좋은 기획에는 반드시 좋은 기능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체계, 지식 체계, 이 책에 있는 것들이 기획 영역의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의 기획은 혼자 존재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어디 무언가와 결합됐을 때 의미를 갖죠. 왜? 경영을 디자인해야 되니까. 자, 디자인 경영을 하려면 뭘 배워야 될까요? 디자인적인 기획 행위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경영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정책은 뭐예요? 디자인에 대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그래서 디자인은 뭔가 이렇게 붙어서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이야기할 때는 기획에 대한 지식은 단독적인 디자인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 기획 관련한 책도 썼고요. 기획론. 지금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플러스 사상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앞에 디자인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디자인적 행위, 바로 계획은요. 세 가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고요. 또 기업이 할 수 있고요. 또 공공의 어떠한 기관, 국가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목표는 뭘까요? 개인의 계획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거는 꿈이죠. 꿈. 여러분의 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펙을 이것저것 막 갖췄어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얘기했었죠. 자, 여행을 가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행을 가야지 하고 준비를 해봐라 그러면 스키, 수영복 막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되 어딜 가겠다?
하와이를 가겠다라는 목표만 있다. 목표가 명확히 있다면 뭐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수영복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겠다만 있지, 취업을 하겠다만 있지, 어떤 분야의 어떤 역할의 일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준비해서 하나만 걸려라. 이러니까 효율 떨어지고 지치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씨앗이에요. 작은 씨죠. 씨앗은 볼품 있어요? 볼품 없어요? 볼품 없어요. 자, 수박씨가 커요? 안 크죠.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여름의 별미인 맛있는 수박이 되는 거예요. 수박은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땅 밖에 있어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 들어가야 돼요? 땅 밖에 있으면 말라 죽거나 새나 이런 모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땅 속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바로 이게 20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물론 이제 20대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20대들 한번 들어봅시다.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 그죠? 응. 그리고 땅 속에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막막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막하죠. 바로 20대들의 모습이야. 하지만 나는 무엇이에요? 수박씨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돼? 수박이 될 거라는 믿음과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안 되죠? 몸을 찢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줄기가, 뿌리가 나와야 돼요. 뿌리죠, 뿌리.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그때 줄기가 하나가 볼품없는 줄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30대예요. 그럼 줄기가 쭉 올라가서 튼튼해지면 또 이게 가만히 있나? 아니죠. 온갖 바람, 풍파, 누가 여기다 막 거름, 막 또 온갖 뭐 병충해부터 이런 거 다 경험하고 그때 이제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뭐 40대?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없으면 어때? 없어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대충 되기도 해요. 하지만 목표와 꿈을 갖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기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뭐예요? 여행 기획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없는데 어떤 기획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거북인데 토끼 바라보면서 하고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달리기 연습하고 있는 거고 토익, 토플 막 이런 거 막 의미 없이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할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처해져 있는지 내가 어떠한 거북인지 토끼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는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꿈도 뭐야? 디자인 하면 디자인 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 꿈.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이너로서 꿈을 갖되 디자이너적인 꿈을 가지시면 돼요. 자, 기업은요,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 그 다음에 공공에서는 정책이라는 계획과 기획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들을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 역할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군대예요. 군대도 합니다. 뭘 합니까? 전략이라는 걸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획이라는 행위는요, 꿈, 경영, 정책, 전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 중에서 가장 좀 절실한 게 뭘까요? 절실한 거. 꿈? 자, 이거 안 됐다고 이러면 막 죽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절실하지만 사실은 이 전략이 상당히 가장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은 한번 잘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23승 했지만 원균 장군이 그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7,000년 정투에서 다 괴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은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요즘에 기획팀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전략기획팀이라고 붙이는 게 이거 무슨 얘기야. 기획하고 아이디어 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에 걸린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때 여러분 대충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것까지 포함합니까? 전략적, 디자인, 기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고 디자인, 인간을 많이 배려해서 이제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 아까 변수와 조건 등을 고려해서 뭐 해라? 아이디어 내라. 이게 바로 전략적 디자인 기획이고 여러분이 바로
전략적 디자인 기획을 통해서 색채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나?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디자인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컬러리스트, 색채 디자인, 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색을 가지고, 도구죠.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나요? 있죠. 여러분들, 이 색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형태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색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기능적인 것도 보고 형태도 보지만 마지막 한마디 하잖아요. 다른 색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색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획과 기능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컬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각 디자이너는 뭘까요? 시각 디자이너는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시각 디자이너는 뭐냐? 소통하는 거예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자, 비주얼과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인간은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소통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하고 기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품 디자인은 뭘까요? 바로 도구죠.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있는 환경, 바로 공간 개념이잖아요. 내가 실내에 있으면 인테리어, 실외에 있으면 익스테리어 디자인 그러는 거. 그래서 디자인은 뭐예요? 그 인간들을 한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네가 디자인해 보라는 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인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배려해야죠. 배고픈 사람인지, 배부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획적인 디자이너들은 상당히 어떠세요? 관찰 능력, 배려,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력과 학벌이 필요한 거고요. 기능적 디자이너는 사실은 정말 기능적인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학력을 그렇게 높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사람들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는 개쩌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분명히 거북인데 거북이가 왜 거북이로서 창피합니까? 독버섯이 있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야 독버섯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독버섯이라는 말을 들은 버섯이 충격을 받아요. 내가 독버섯이었어? 그래서 옆에 있는 버섯한테 막 울면서 내가 독버섯이래 그래요. 그랬더니 독버섯이 그래. 아니야, 우린 버섯이야. 사람들이 먹었을 때 지한테 독버섯이지. 버섯은 독버섯이라고 하는 버섯 입장에서는 되게 아름다운 버섯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가 먹었을 때 독버섯인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내가 독버섯이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지금 이 길에 오셨으니까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디자이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사회의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내가 역할을 하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이러한 정체성, 멘탈,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파바넷이라는 그 디자이너이면서 사상가인 이 사람은요, 너희들이 디자인하려면 이제 뭐에 보기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6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을 어떻게 해요? 고려해라. 그래서 어떤 거예요? 방법과 용도와 필요성, 탈라시스, 목적이죠. 연상, 미학, 이런 것들 6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고려해서 기획해라, 계획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빅터 파바넷을 관련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복합적인 통합적인 행위로 본 것이죠. 그러려면 방법, 용도, 필요성, 탈레시스, 목적, 연상, 그 다음에 미학이라는 6가지의 요인들을 고려하고 각각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우리가 비빔밥 생각하면 됩니다. 디자인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6가지를 물어보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method, 방법은 method, use, needs, telesis, 목적, 연상, association, 미학 등의 영어 단어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재료 또는 도구를 가지고 타당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도록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도는 뭐냐? 어디에 아주 기본적으로 이 용도에 적합한가? 또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연상.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좀 비슷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디자인을 해라. 바로 빅터 파바네스의 6가지 이 디자인을 이루는 디자인 기획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디자인에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의 정의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빅터 파바넷이라는 사람의 그 6가지 디자인을 위한 6가지 그 복합적인 행위와 그 연계성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디자인에 관련한 지식을 배우는데 대부분은요, 기획 개념도 배우지만 형태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형태에 관련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에 관련한 그런 디자인 지식과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